안녕하세요. 네, 두 분 소개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좋은 엄마 이은혜입니다. 경남에서 올라온 영훈 엄마 은옥술입니다. 두 분 다 경남에서, 부산과 경남에서. 네. 저희가 녹사평에 있을 때도 혹시 오셨었나요? 네. 그러시군요. 혹시 저희가 그 시청에 있는 서울분향소로 옮기고 나서 지난 2월 4일 날 옮겼죠. 네. 옮기고 지금 약 한 26일째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그때하고 여기 와서의 분위기나 이런 게 어떤지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자유연대가 없다는 게 너무 반복하는 일이에요. 일단 그분들을 안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을 보는 자체가 너무 아픔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터에 있다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은 저희 생각은 너무 좋습니다. 제일 말할 것도 없는 부분은 신자유연대를 아직 안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실 집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일을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그러니까 행사 있을 때마다 서울에 올라오기는 해서 잠깐 이제 그 녹사평 분향소에 들러서 그냥 분양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크게 느끼는 게 없는데 오늘 이제 이 시청에 오니까 그 녹사평은 사실은 좁은 길이어가지고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시청 광장에 오니까 이렇게 시민분들이 다니시는 것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고, 첫째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실 지방에 있었지만 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우리 아들은 서울을 굉장히 좋아했고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서울에 와서 있었는데 그 사실은 이 시청 서울에서 우리 분향소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서울에서 이게 허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이 서울에서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이 슬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애들이 왜 여기에 올 자격이 없는 아이들인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올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얘네들을 시에서 허가를 안 해줬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분향소 설치된 것도 저희 스스로 그냥 그날 급하게 못하게 하는 막는 가운데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제대로 설치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 사진, 영상 사진들도 보면 전부 삐뚤삐뚤하고 이것도 각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엉망이고 그래서 사진들을 막 낚싯줄에 이렇게 막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기 당연히 그 전에 사고가 나고 사실은 우리 애들 위패나 염전 없이 여기 시에서 해줬던 거를 왜 이제 제대로 된 영정과 사진을 갖추고서 오겠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굉장히 좀 많이 불안정하게 재단이 쌓여져 있는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오시는 유가족분들이 마음이 더 많이 슬프고 아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 내지는 오세훈 시장이 빠르게 이 분향소가 또 올바른 형태를 갖춰줘서 여기를 오시는 유가족분들과 그리고 시민분들이
좀 제대로 된 추모와 애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기 스케이트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이 공간이 스케이트장을 철거하고 나서 많이 이렇게 공간이 확 트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또 시민들이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잘 보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와서 보니 아까 이제 어머님이 서울 분향소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나 그런 분노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혹시 어머님은 이 서울 분향소에 오시면서 혹시 힘드신 거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 힘든 건 없고요. 일단 제 생각이랑 저희 유가족은 어쨌든 지방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여기 있거든요. 내 자식이 여기 있으니까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내 자식이 대접을 받고 우리 애들도 부산에 제가 서울 직장을 구해서 왔을 때는 이미 서울 시민이었고 세금을 내고 당연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되게 많은 바람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지키기 위해서 24시간을 풀을 가동하고 있다는 네.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로 바로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요새 시장님들은 저희 요구를 꼭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안 해주시면은 경기도에서 어떤 마련을 해주겠다고 나오는데 왜 우리 애들이 경기도에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세금을 내고 서울 시민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별이 됐는데 그것까지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에겐 지금 이제 부모님들 외에도 다른 가족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좀 지났지만 설명절도 이 과정에서 치르기도 했고 했는데, 혹시 가족분들,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신지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자기 자식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일을 했고 자식을 위해서 살았고 부모는 그렇게 사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10월 29일부터 저희들 인상은 다 무너져버렸고 먹는 걸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가 않고 항상 서로가 결심을 하고 살아요. 내 인생이라고는 그날로서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게 그냥 어느 날은 눈물이 흘렀다가 어느 날은 아무 감정이었다가 이런 게 감정이 기복이 자꾸 심해지는 걸 많이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보다 그냥 매일 29일이에요. 매일 29일. 이게 어떤 밥을 먹다가도 우리 애가 이걸 좋아했는데 그러면 그 순간부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끓이면서 눈물이 흐르니까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은 그냥 29일에 머무르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슬플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고 좋을 수도 없고 그냥 삶을 연명한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은 이제 가나이는 강도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일상으로 돌아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일상이 이제는 일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아이의 빈자리를 무엇과도 메울 수가 없고, 그러고 내 그 아이가 갔다는 거를 내가 인정을 하고 걔네를 보내려면은 걔가 어떻게 갔는지를 제가 알아야지 제대로 걔를 보내줄 수가 있는데 우린 그거를 알지가 못해요. 특히 혼자 집안이다 보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이때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전날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정확하게 죽은 시간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아이가 마지막에 그렇게 힘들게 갔었을 때에 이 나라에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대우를 해줬는지도 저도 몰라요.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꿈이 많은 젊은 아이인데 하고 싶은 게 정말 너무 많았던 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간다고 했을 때에 알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 마음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이제 가는구나라고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였을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이를 못 보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 아이의 마지막 순간 그 아이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걔가 그날 이제 이태원에 온 것도 우리 애가 힙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젊음을 노래하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자기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힙합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인디 밴드가 있어요. 그 좋아하는 인디 밴드가 있는데 항상 그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팬들을 모아놓고 페스티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한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그 페스티벌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못 모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게 풀리면서 다시 페스티벌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라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거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항상 걔가 그 전에도 왔었을 때에 어경들이랑 나와서 그 일반 통행이 되어 있고 어경들이 그 질서를 유지하게끔 다 통제를 하고 했었었는데 당연히 올해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오기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요번에는 거기에 할로윈 축제하는 날하고 겹쳤는데 아마 그 할로윈 축제도 요번에 풀리면서 인원이 그 전에 올 때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이 몰릴 거야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온 것은 그 전에 할 때에 충분히 와서 통제가 다 됐고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날 거라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이런 사고를 당했으니까 저도 항상 갔던 곳에 가는 거였는데 내가 그걸 말릴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고 당연히 잘 갔다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돌아올지 못하는 길을 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네, 유가족분들은 10월 29일 그날에 모두 모든 일상이 멈춰서 오늘이 날짜가 2월이 훨씬 더 넘은 날에도 이제 3월이죠. 3월 2일이니까 이제 뭐 봄꽃이 핀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유가족분들은 여전히 10월 29일 그 추운 겨울에
갇혀져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까 가족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왜 그렇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0월 29일 이후부터 지금 오늘이 125일째입니다. 네,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은 125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긴긴 날이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보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니 계속 울고 계셔서 우리 그 경훈이가, 도훈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혹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아들은 연예인들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방송 PD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학을 가면서부터 20살 때부터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같이 생활한 거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저는 우리 아들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오늘은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방송 일을 하면 거기는 뭐 주말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밤에 늦게 퇴근을 하고 가면 이제 운동할 시간도 없고 뭐 어쩔 때는 지하철이 끊길 때도 있고 이러니까 가면서 걸어서 갔어요. 우리 애가 이제 직장은 이제 그 상암동이고 이제 집은 호텔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서 집에까지 가면서 그날 있었던 거를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에 자기가 있었던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돌아가면서 전화로 엄마한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2시간, 3시간씩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오늘은 이런 방송 촬영을 나갔는데 이걸 너무 잘해서 내가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고 내가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그것도 내가 마음에 들어서 너무 흐뭇하고 좋다라든지 잘 안 된 날은 오늘은 했는데 엄마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도 내 마음에 차지가 않아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너무너무 짜증나고 힘든 날이었어 라든지 오늘은 햇살이 너무 좋아서 엄마 기분이 너무 좋다 오늘은 비가 와서 좀 우울하네 이렇게 자기 감정이라든지 그날 있었던 일이라든지 친구를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어디를 갔었는지 오늘은 어디로 촬영을 나갔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정말 세세하게 다 얘기해주고 한 아이여서 내가 멀리 두고 있었지만 하나도 불안하다든지 걱정된다든지 걱정을 하나도 끼치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아이가 지금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와 내가 뭐 특별한 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일상을 예전처럼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같이 얘기하고 좋은 노래가 나오면 엄마 이 노래 참 좋더라 엄마 이 노래 들어봐 엄마 영화 이게 나왔는데 감동적이가 좋더라 엄마가 보면 좋아할래 너웬이야 이 영화 한번 볼래? 그리고 매일 전화해서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매일 전화를 해주던 그런 일상들을 같이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사실은 내 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건가? 이렇게 나와보면은 아무도 변한 게 없이 모두 다 똑같이 계절이 바뀌고 가고 있는데 왜 내 아들이 정말 없는 걸까? 내 아들이 오늘 저녁에는 전화를 하지 않을까? 내가 장례를 다 치르고 오고 그 차갑게 식은 심신을 다 만지고 했는데도 이게 꿈이 아닐까?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까? 내가 장례를 안 치러야 되는데 얘가 육신이 없어서 다시 못 오는 걸까? 왜 죽었다가 며칠 만에 기적처럼 깨어났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내가 그걸 기다리고 얘가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친 거 아닌가? 난 내 아들이 만든 영화도 보고 싶었고 내 아들이 결혼해서 예쁜 아이도 낳고 좋은 아빠가 되는 모습도 보고 싶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얼마 전에는 친구 딸도 결혼한다 하고 아들도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나 축하할 일인데 내가 차마 축하한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내 아들도 있었으면 나도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그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아이가 그걸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갔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웃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누구 개그 프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웃고 너무 웃기다 배꼽 빠진다 하는데 난 하나도 즐거운 것도 기쁜 것도 그리고 이제는 이런 분노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꽃을 보면은 꽃이 이쁘다. 날씨가 좋으면 햇살이 좋구나. 이런 감정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난 살았음에도 그냥 숨만 쉬는 사람이지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괜찮니? 아픈 데 없니라고 물어보면 이게 내가 괜찮을 수가 없어요. 그냥 괜찮은 척 할 뿐인 거예요. 네. 오행복. 저는 안타까운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어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뒷모습도 그렇고 그 카톡을 보니까 일주일에 3번씩을 통화를 했더라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제 기억 속에는 하나도 없어요. 애 모습이 기억이 안 나요. 혹시 내가 치매인가 싶어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부분을 내 스스로가 지워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 모습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지냈는데 분명히 문자 주고받았고 일주일에 3번씩 영상통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릴 적에 이렇게 했는데 기억이 나냐고 묻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 그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머리가 다 빠져갖고 미용실에 갔는데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머리가 하나도 없어졌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 기억 상실증이라는 거를 나이 60이 되어서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분명 내 아이하고 너무나 잘했고 뭐 너무나 내한테 잘했던 애였는데 그 부분을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아예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사실 그 기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더 아프고 더 힘들어요. 네, 매일매일 통화를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연락이 오지 않는 것, 이 현실을 유가족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기차를 타고 올라오셨겠죠? 네, 기차를 타고 올라오시면서 많은 신경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올라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오셨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뭐 바라고 싶은 게 있으신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눠주시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아들은 서울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한강을 건널 때에 오히려 가슴이 설렌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나는 내 아들이 있을 때에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은 내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와보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내 아들이 죽고 없는 이제서야 제가 그 바쁘다는 게 정말 핑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내가 아들도 없는 데에 아들을 보러 서울에 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서 내 아들이 느꼈던 한강을 보면서 나도 가슴이 설레기를 바라고 내 아들이 느꼈던 걸 똑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왔는데 나는 이 한강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처럼 가슴이 설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살았을 때 이렇게 왔으면 나도 저 한강을 건너면서 가슴 설레었을 줄 모르는데 내 아들이 없는 지금 제가 서울을 올라오면서 나는 그 한강 다리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내 아들이 좋아하던 이태원을 가면서 마지막에 10시 10분에 친구랑 같이 셀카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를 찾아서 제가 갔어요. 그 자리가 어디쯤인가? 내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내 아들은 여기에 오면서 얼마나 설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었을 그 자리에 나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똑같이 사진도 찍어보고 근데 내 아들은 저 뒤에 정말 달랑 저 사진 한 장밖에는 이 서울에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 저 사진 한 장 남은 것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저는 저희 우리 유가족은 다 그럴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내 아들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 우리 길 가다가 교통사고만 나도
어느 쪽에서 뭘 잘못했는지 경찰들 나와서 전부 다 조사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는 건지, 예, 저는 그래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있어서 꼭 책임자 처벌을 하고, 예, 우리 아이들이 를 제대로 추모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혹시 10월 29일 그날에 멈춰버린 유가족들의 일상, 이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사고가 났고 왜 그런 참사가 발생했는지를 제대로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있는 사람이 처벌받고, 저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그 전체 책임은 사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유가족분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전체 책임자였던 이상민 장관을 파면시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사기구도 만들어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것인지 그 대책도 내놓아야 유가족분들이 그 이전에, 물론 그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행진을 진행합니다. 저녁 6시 30분, 그리고 서울 분향소에부터 삼각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을 이어가니까요. 지금 유튜버를 보시는 시민들도 그리고 주변의 시민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유가족분들에게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는 행진을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매일매일마다 진행이 되니까 함께 유튜버 시청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